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지난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정부 청사에 4에서 5차례 침입해서요. 시험지 유출을 시도하고 컴퓨터상에서 합격자 명단을 조작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이 훔친 공무원 신분증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부 청사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관리가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게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만일 공무원 신분증을 잃어버렸으면 신고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신분증의 효력이 정지돼서 어떻게든 출입증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상식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되는 일인지 모르겠고요.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들어가서 PC를 켜고 작업을 하려면 이 사무실 잠금장치 그리고 컴퓨터 등의 비밀번호를 알아야 가능할 텐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 내부에 황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경찰관을 부상시킨 일이 있지 않나. 정부 청사에 외부인이 한 달 동안 뻐젓이 출입해도 이걸 발견하기조차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북한의 테러 경계 기간이 아니라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4.13 총선 딱 일주일 남았어요. 그죠? D-7일이죠. 예, D-7일. 근데 벌써 선거하신 분들도 있죠? 재외 국민들, 이 분들인데 모두 한 6만여 명이 투표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113개국에서 198개의 그 재투표소가 이제 설치가 됐는데요. 예. 여기에서 모두 그 6만 3,097명이 이제 그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 이 19대 총선 때 그 5만 6천여 명에 비하면 13% 한 7,300여 명이 이제 그 증가를 했는데요. 예. 네, 등록한 재외국민선거 유권자 대비로는 그 41.4%의 이제 투표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재외국민선거 대상자로 이제 비교를 하면 실제 투표율은 3.2%. 아직은 그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나 이제 이것도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을 3%, 거예요. 4% 올라가도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런 해봐야 왜 되겠죠. 웃냐면 이게 이 서울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지역에 누구 나왔는지 잘 모르는데 외국에 살면서 내가 옛날에 살았던 지역에 누구 나왔지 이거 알기도 힘들어요. 사실.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선거 전 이제 종반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오늘 여야 각 당 대표들의 유세 일정이 각기 다른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그러죠. 네, 오늘은 집토끼가 아니라 그 산토끼 잡기에 좀 나설 작정인 것 같은데요. 요새 토끼들이 좀 기분 나쁠 거예요. 하도 토끼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네. 먼저 그 새누리당의 그 김무성 대표 오전에는 그 전북을 그리고 오후에는 그 충북에서 그 지원 유세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 전주 을에서 선전하고 있는 그 정운천 후보 한 명이라도 그 당선시키겠다. 이제 예. 이런 구상이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김종인 비대위대표는 오늘 그 경합과 그 박빙 승부처가 몰려 있는 서울 강북과 이 동북부 벨트를 이제 그 집중 공략한다는 일정인데요. 예. 이 국민의당 그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이 대구와 울주군 경남 양산을 거쳐서 그 부산으로 이제 일정을 잡았습니다. 호남우성만 노리고 있다는 시선을 의식한 영남권 공략 일정 아니냐 이런 풀이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야 모두 지금 자신들이 전망하는 선거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또 엄살이다 아니다 작전이다 별 얘기 다 나오고 있는데. 예. 네, 어제도 이 소식
추천해드렸습니다만 계속 사실은 이게 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그 선거 전망을 통한 전략적 선거 운동을 이제 본격화했다는 이런 평가인데요. 일종의 뭐 지지층 이제 동원 전략이죠. 혹은 뭐 지지층 그 이탈 방지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이제 그 모양새는 크게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그 위기 의식을 강조하는 것,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잘 되고 있다, 잘하면 이길 것 같다. 이제 이런 그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분위기 띄우기 유형인데. 이 새누리당과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연일 그 위기를 좀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죠. 이 권선동 그 새누리당 그 전략기획본부장 어제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핵심 지지층 이탈로 이 의석 예상치 과반에 훨씬 미달한다. 한 130석에서 그 140석 정도만 돼도 다행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이 안영환 그 선대위 대변인은 그 130석도 안 될 것 같다. 이러면서 그 특히 이제 그 적극적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게 나와서 그 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엄살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요. 실제로 이번 선거의 부동층이 역대 선거보다 제일 많아요. 여론적으로. 그리고 보면. 이제 60대 이상. 그래서 이제 부동층이 좀 늘고 있다는 맞습니다. 점에서 이제 그 새누리당이 사실은 이제 비상이 걸렸다고 하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어렵다 그러죠. 네. 여기는 이제 그 야권 분열 문제가 좀 큰데요. 이 목표 의석수를 그 당초 130석에서 그 110석에서 120석으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서 이 최악의 경우에는 100석도 좀 어렵겠다. 이제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죠. 이 정장선 그 선거대책본부장 이 확실히 앞서가는 곳은 전국적으로 그 60석에서 그 65석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반등 기미는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등 기대에 대한 기대를 놓고 있지는 않지만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고 반면에 국민의당은 그 최대 40석까지 가능하겠다. 이런 좀 자신감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좀 굉장히 그 더 올려잡고 국민의당은 딴 당들은 전부 줄여잡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해 보면 국민의당이 한 60석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나오던데. 자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 청사가 뚫렸다는 거 말이에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네. 지난달 5일 치러진 그 올해 그 국가직 지역인재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27살의 송모 씨. 네, 이제 집이 그 제주도에 있는데요. 이 공무원 신분증을 폐용하고 그 정부 서울청사 내 그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들어가서 자신의 필기 시험 성적을 조작하고 합격자 명단에 자신 이름을 올렸다가 이제 경찰에 체포돼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근데 이게 지금 훔친 신분증을 이용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먼저 시험 전에 시도를 했는데요. 이 정부 서울청사 1층에 있는 시험 전에 시험지 빼려고. 그렇죠. 이 체력 단련장에 침입해서 이 탈의실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그 공무원 신분증을 이제 훔쳤습니다. 그래서 이 필기 시험 전에 채용관리과 사무실에 이미 두세 차례 침입을 해서 문제지를 이제 빼돌려 했지만 이 문제지를 이제 빼돌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필기 시험을 본 뒤에 지난달 26일 오후 9시 그러니까 밤 9시에 인사혁신처 사무실에 침입을 해서 컴퓨터의 그 시험 성적 합격자 명단을 이제 조작을 했다고 그러고요. 뒤늦게 이제 이런 사실을 알아챈 이 인사혁신처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이제 CCTV를 통해서 이제 잡았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신분증 잃어버렸잖아요. 공무원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죠. 당연히 신고를 하고. 그래야지 새로운 신분증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그래야지 자기가 청사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신분증은 효력을 정지해가지고 출입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연 그 잃어버린 신분증을 바로 즉시 신고했느냐가 이제 하나의 첫 포인트죠. 번째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무실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다. 그러고 예를 들면 그게 내부 전산망에 들어가야 될 문제일 텐데 내부 전산망에 그냥 뭐 키기만 하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디 패스워드 다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냥 켜놓고 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죠. 켜놓고 갔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면은 그 들어갈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이건 그래서 확실히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두 가지 포인트 잘 짚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총선이 이제 일주일 딱 앞으로 다가오면서요. 각 당마다 유세 경쟁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죠. 새누리당은 알파원 유세단, 더불어민주당은 더컷 유세단, 국민의당은 국민편 일당백 유세단, 뭐 이런 이름을 다 붙이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더컷 유세단이 조금 사실 더 많이 주목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더 컸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컷오프 당했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더 컷 유세단의 단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감기 들리셨어요? 목이 좀 쉬고 잠겼어요. 아이고,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렇구나. 네. 이 더 컷 유세단, 이게 이제 더 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컷오프 됐다의 컷자를 썼었는데, 너무 부정하다. 예. 긍정으로 바꾸자 해서 손혜원 위원장께서 예. 쌍시옷으로 더 컸으면 좋겠다,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으로 예. 좀 반전의 의미가 있었죠. 예. 아니,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는 사실은 계속 당에 남기로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을 위해서 도와주는 활동을 하면서 네. 사람들이 우리 정청래 의원은 아마 더 새롭게 많이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실제로 피부로 좀 느끼십니까? 피부로 많이 느끼죠. 그죠?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무당층에서는 뭐 잘했다 이런 의견이 거의 다고요. 예. 심지어 새누리당 기자들도 5대5로 한 50%는 참 잘했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있고 그러던데 뭐 저는 이것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당연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아무리 뭐 공천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많이 있겠죠. 그렇다고 다 뭐 탈당해서 무서워 나가는 이런 관행은 이번에 좀 끊어야 되겠다. 그것이 처음 출발 작은 바람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선거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는 선거 많이 뛰셔서 아실 텐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솔직하게 엄살 말고 몇 석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몇 석은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예. 저도 좀 당황스러운 것이 예. 저는 원래 국민의당 3번 당이 한 6% 내외로 고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예. 제가 지금 전국에 62군데를 갔거든요. 예. 지원 유세를. 예. 갔는데 실제로 바닥에서 느끼는 건 또 달라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과 바닥 민심은 많이 다른데 예. 제가 이런 말 했을 때 가장 호응이 좋더군요. 이번에 2번으로 압도적인 승리가 되지 않으면 3번하고 엇비슷하게 나오면 대통령 선거 때도 2번 후보, 3번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간다. 따라서 이번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이후에 3번과 합칠 수 있다. 예. 안 그러면 대통령 선거 때도 2번 후보, 3번 후보 나오면 정권 교체 물 건너간다. 네,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에 투표해달라. 이럴 때 야권 지지 성향 유권자들이 가장 큰 박수를 떠군요. 예.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 몇 석 정도? 저의 그 희망 사항은 예. 분당 이전에 130석 예.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다른 야당들이 20여 석을 얻어서 예. 새누리당의 과반을 저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희망 사항인데요. 예. 뭐 어떤 분은 또 107석도 얘기하던데 목표를 예. 그것은 너무 낙담의 수치죠. 그래서 제 생각 희망 사항은 그런데 아직 뭐 전체 몇 석을 얻느냐 하는 것은 제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가 어려운 건 사실이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호남과 수도권인데 예. 수도권도 야권 분산표로 실제로 많이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야권 연대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죠. 그죠? 야권 연대 정치권에서 야권 연대는 무산됐는데요. 예. 저희들도 마포 을에서 제가 예. 후보를 하는데
이제 정치권에서 야권 연대는 물 건너간 것 같지만 예. 마지막에 국민들이 표로 야권 연대를 해주시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표로 선거로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네. 되는 후보를 밀어야 된다 그런 될 말씀이시네요. 사람을 밀어달라. 그리고 예. 결국은 1번과 싸우고 1번을 이길 사람들은 2번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예. 2번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요. 네. 이게 솔직히 더불어민주당 호남에서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지역 기반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를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정치 현실상 그리고 야당이면 호남에서의 지지 기반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데 네.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요? 이 현상을? 저도 호남에 여러 번 가봤는데요. 예. 실제로 지금 어떤 정확한 의사 표현 표심 이런 것은 갈려 있어요. 2번과 3번으로. 예. 그렇다고 3번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실제로 밑바닥 민심은 그렇거든요.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은 응답률이 10%도 안 되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다수의 90% 분들은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적인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정권 교체 가능성이 투표를 하잖아요. 보통. 예. 근데 아직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렇게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이 표심이 요동칠지는 지금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근데 만일 국민의당한테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밀려버리면 네? 네. 그게 상당히 좀 당의 존립 자체가 힘들게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실제로 예. 심각한 내홍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전체 의석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120석, 130석을 얻었다 하더라도 호남에서 만일 밀려버리면 결국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석수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호남에서의 의석수 확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호남에서 전멸하고 수도권에서 이겨서 130석 할 가능성은 없고요. 물론 그렇죠. 직접적으로 예. 연동돼 있기 때문에 예. 호남에서 망하면 수도권에서 망하는 거죠. 예. 그리고 호남에서 흥하면 수도권에서 흥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전체 의석과 호남 의석수가 저는 정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선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좀 이릅니다만 예. 어쨌든 저희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근데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유세 이거 가지고도 지금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보십니까? 당 지도부하고 다당 민심 지지자들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서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끼는 민심은 호남 같은 경우는 야권 성향 지지 성향이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야권 성향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대선 1위를 하고 있는 후보를 예. 호남에 못 가게 하는 게 지도부가 말이 되냐.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표가 하루빨리 호남에 가셔야 된다고 보고 대통령을 꿈꾸는 분이 총선 때 호남을 가지 못하면서 대선 때 어떻게 또 호남을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도 자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농번기에는 부직갱이 하나라도 보태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 대선 주자 부동의 1위 문재인 전 대표를 호남에 가지 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해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는 당 지도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좀 방향 전환을 해서 어느 누구라도 선거에 호남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빨리 예. 호남을 내려가라.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 되겠죠. 예. 바로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다면은요. 선거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죠. 제가 지금 선거 중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그거 자체도 분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는 이제 5월 31일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예. 4월 13일까지만 예. 일단 있고
13일 이후에는 좀 머리를 좀 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그렇죠. 제가 하루에 3-4시간씩밖에 못 자거든요.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마음이 힘든 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계획을 일정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볼 때는요, 정청래 의원을 아마 방송계에서 가만 안 둘 거예요. 정청래 그래요? 의원 정도의 정치 감각하고 방송 감각이 있으시면 네. 이게 일단은 조금 그 쉬시는 동안 아마 네. 방송계에서 가만 안 둘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어떤 방송국에서 그죠? 고정 게스트를 하자고. 그거 보세요. 저도 16년 이거 딱 하면서 이게 촉이 생겨가지고요. 딱 예. 우리 정청래 의원, 이 가만 안 둘 텐데. 벌써 누가 근데 선점했군요. 아니 그래서 어제 제안이 왔는데 예. 그냥 대답 안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선거 막바지까지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더컷 유세단의 정청래 단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선생님, 환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환경기술은 더하고 오염물질은 빼고 환경과 경제는 곱하고 환경복지는 나누어야죠.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입니다. 제2기술원은 환경을 보존하고 경제도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사랑, 국민과 함께 새롭게 실천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상암 DMC 가재울 뉴타운 옆이네. 담 넘어 바로 학교래. 단지 내 실개천, 어머 수영장까지? 여기가 어디야? 들리세요? 1061세대 대단지 DMC 2차 아이파크 1670-1350 현대산업개발. 베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안녕하세요. 칠성사이다 모델 임시안입니다. 겨울을 잊은 채 변치 않고 흐르는 강물처럼 늘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는 칠성사이다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7시 38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이죠? 수요일 아침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오늘 아침 사고 소식이 유난히도 많습니다. 특히 한강다리 위로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약 30분 전에 발생한 잠실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2차로 순환 화물차 부딪히는 사고, 방금 전에 처리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파가 길어지면서 자양로 이용해서 잠실대교 진입하는 데 정체입니다. 반포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중간 지점에서 난 고장차도 처리 작업이 모두 끝이 났는데요. 역시 북단에서 강남 방향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오늘 사고 소식이 많은데요. 현재 여의 하류 진안 지점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사고 처리 작업 되지 않고 있고요. 역시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행주대교에서 여의도 구간으로 정체인데요.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인데 30분 이상 소요된다는 거 참고해서 지나시길 바랍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이 수요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총선 때까지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는 특집으로 이 총선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3부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경제뉴스 2부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가계부채가 1200조 원 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은행들의 가계 신용 위험 전망에도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그러는데. 이게 국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재정 적자 폭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대로 이제 커진 상태거든요. 예. 물론 이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나 적재 규모 자체만 따지면 OECD 가입국에 비해서 다른 평균에 비해서 아직 걱정할 정도는 아닌데, 문제는 부채의 증가 속도가 우려할 만큼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국가 부채 재정 적자가 이제 이 추세로 늘어난다면 수년 내에 우리도 재정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가 강도 높은 재정 계획에 나서고 있는 거고요. 어제 정부가 밝힌 2015 회계년도 국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 재정 수지가 38조 원 적자를 냈습니다. 예. 이 관리 재정 수지라는 거는 통합 재정 수지, 그러니까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금액에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둬야 될 사회보장성 기금 흑자를 뺀 것인데요. 이게 이제 정부가 살림살이를 잘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 이게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죠. 이게 마이너스 38조라는 겁니다. 금융위기 이후 가장 커졌고요. 그리고 재정적자를 GDP 대비 마이너스 2.4%라고 하는데, 보통 재정적자 비율이 GDP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0.5%면 균형재정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2.4%니까 부족한 상황이고, 부족한 이제 국채 발행 등으로 메우면서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 평가합니다. OECD 가입국 가운데 27개국 가운데 5번째로 낮고요. 평균 보니까 국가 채무 41.8%, OECD 평균치가 115.2%거든요. 예. 부채 증가 속도가 문제죠. 어쨌든 그래 지금 정부도 재정 건전성 고삐를 바짝 쥐기로 했고요. 내년에 각 부처가 재량 지출의 10% 줄여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재정 건전성 강화될 것인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쉽게 또 해결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작성한 보고서가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오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가 부쩍 늘면서 지금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고생한다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거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제 SK증권이 지난 3일 무엇이 좋아지는가라는 제목의 CJ 헬로비전 종목 보고서를 이제 회사 홈페이지와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서 삭제를 했답니다. 의도와 다른 해석이 나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난 1일 발간된 이 보고서가 CJ 헬로비전이 SK 브로드밴드와 합병하면 유료 방송 가입자 모집 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현행 방송법에서는 사업자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 33.3%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CJ 헬로비전 합병법인의 점유율이 규제 상한선에 접근하면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한 거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이 사업자 간 경쟁 촉진에 기폭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와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SK증권이 경쟁 완화로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CJ 헬로비전이 그만큼 투자를 늘리고 서비스 품질이 올라갈 것이 봤지만 워낙 앞에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간극이 워낙 크니까 보고서 자체를 삭제해버린 거죠. 이 비슷한 게 유진투자증권도 있었는데요. 대우조선해양 목표 주가를 좀 1,400원 좀 내린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내리고 나니까 대우조선해양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반발하고요. 투자자도 난리를 치고요. 그래서 결국 보고서를 또 삭제했죠. 또 최근에 하나투어가 자기들의 목표 주가를 내린 보고서를 내놓은 이제 교보증권에 대해서 애널리스트한테 회사 탐방 금지 통보하기도 했고요. 그야말로 이제 애널리스트 순환 시대인데요. 금융투자협회도 문제의 심각성 깨닫고 하나투어 등의 사례에 대해서 실태 조사하고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신뢰성 잃은 보고서, 기업의 입맛에만 맞는 보고서, 결국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보고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제 프로야구에서는 한화가 드디어 첫 승을 올렸는데, 예. 이게 선발 투수가 좀 일찍 무너졌는데 타격으로 결국은 승부를 결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예. 이 한화의 최대 고민이 바로 이 선발진이거든요. 어제 이 넥센전에서도 이 선발 마에스트리 선수가 5이닝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겁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이른바 이 필승 대투주라고 하는 장민재, 박정진, 권혁, 정우람 선수가 이 추가로 투입되면서 실점 없이 넥센의 타선을 틀어막았고요. 예. 6회에만 6점 뽑아냈습니다. 그러면서 9대5로 승리했는데 눈에 띄는 게 김성근 감독의 대타 작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달아 2명을 대타로 내보냈는데 이 최진행 선수가 동점타 터뜨렸고요. 연속 대타로 나섰던 장민석 선수가 결승타 뽑아냈습니다. 이 김성근 감독이 올 시즌에 개막 후에 5번의 대타를 경험했는데 5명 중에 4명이 안타를 쳤습니다. 예. 상당히 높은 대타 성공률이고요. 걱정되는 거는 이 한화가 이 선발 투수들이 계속 일찍 무너지다 보니까 이 불펜하고 타격으로 버텨내고 있는데 이 불펜 투수들이 언제까지 버텨낼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신생팀 KT는 홈 개막전에서 삼성한테 이겼는데 예.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선두를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신생팀이다 보니까 창단 이후 처음으로 선두에 올랐습니다. 예. 지난해 삼성이 7연패를 당했거든요. 어제 수원 홈 개막전에서 8전 9기에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들어서 4경기에서 3승 1패, 비록 4경기에 불과하지만 창단 이후 처음으로 이 선두에 이름을 올려놓는 이 기쁨을 맛보기도 했고요. 어제 좀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앤디 마르테하고 이 김상현이라는 이 중심 타선의 중심 타자가 부상으로 빠졌는데, 그래도 화끈한 타격을 과시하면서 이겼기 때문에 KT가 좀 지난해하고는 다르게 느껴졌고요. 기아가 이 윤성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서 호투하면서 4대1로 역전승을 거뒀고요. 이 우승 후보끼리 맞붙은 잠실에서도 이 두산이 NC를 6대2로 이겼습니다. 이 롯데 SK를 2대1 한 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KT 팀, 예? 예. 이거 사실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전화국 팀인데, 그죠? 최신청. 최신청이나 전화국 팀인데, 예. 예. 자, 그리고 볼티모어의 김현수 선수 말이에요. 예. 어제 경기에서 팬들의 야유를 받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근데 이때 벅 쇼월터 감독이 우리 김현수 선수를 적극적으로 응원을 했다. 예? 예. 아, 보기가 좋아요. 이게 왜 이게 좀 뉴스가 되느냐 하면은요. 예. 어제 그 25인 로스터에 포함된 선수들이 볼티모어 홈 개막전에 나올 때 이제 한 명씩 그라운드에 올라와가지고 팬들에게 인사를 한 겁니다. 예. 이때 이제 김현수 선수가 올라오니까 팬들의 야유를 받았거든요. 예. 이번 경기 너무 부진했다 이런 뜻이죠. 예. 근데 이 벅쇼홀터 감독이 그동안 김현수 선수를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내라고 상당한 압박을 가했었거든요.
이걸 이제 거부하고서 김현수 선수가 25인 로스터에 남은 건데, 근데 이 김현수 선수가 야유를 받으니까 적극적으로 김현수 선수를 이전과는 다르게 옹호하는 모습을 보여서 주목을 받은 겁니다. 예. 아마도 이 김현수가 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료 선수, 코칭 스태프 많이 도와주겠다. 이런 뜻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마이너리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25인 로스터에 포함됐기 때문에 고우나 미우나 일단은 선수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김현수 선수에게 격려하는 이런 차원으로 보이고요. 김현수 선수로서는 일단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죠. 예. 오늘 메이저리그 일정은 어떻게 돼요? 이 세인트루이스하고 피츠버그 경기가 이제 잠시 후인 8시 5분에 열리고요. 예. 이 세인트루이스 오승환 선수 어제 1이닝 무실점으로 데뷔전 잘 막아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추신수 선수가 뛰는 이 텍사스하고 이대호 선수의 시애틀이 오늘도 경기를 벌이는데 9시 5분에 경기 시작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